오늘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의 대처법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생활 속에서 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담 네, 내용이고요. 그렇죠.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문제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층간소음과 함께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문제인데, 오늘은 윗집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법률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제로 보니까 변호사님도 최근에 이런 일을 겪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가 이제 시공한 지가 이제 준공한 지 햇수로 3년째 되는 아파트인데요. 작년 가을에 제가 한번 당했습니다. 네, 그 저희 집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랫집에서 이제 그 안방에 물이 샌다고 저희 위층인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원인을 찾는다고 저희 집 안방 벽을 뜯어내고 배관 등을 이제 살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이제 판명이 돼서 제가 직접 배상은 하지는 않고 하자 보수 절차로 이제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불편했던 게 안방 벽 침대 쪽 옆에 있는 벽을 뜯은 채로 한두 달 정도 이제 지내서 꽤 불편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물이 새는 경우는 아랫집의 피해가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인 아랫집에 계신 분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윗집에 알려야 되겠죠. 사전에 내용을 알려주는 네, 물이 거죠. 새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네, 누수 원인을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수 원인 파악을 위해서 관련 업체에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윗집에 이제 낮에 물이 새서 당장 급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맞벌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때 초인종만 누르고 오지 마시고 메모라도 꼭 남겨두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조율이 돼서 검사가 진행이 됐다. 그럼 이제 누수 원인이 파악이 될 건데요. 네, 누수 원인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될 절차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 가장 이제 흔하게 발견되는 원인이, 아랫집 누수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게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해주시는 분들이 배관에 손을 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윗집에서 그 해당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보수 공사 등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전세로, 네. 그러면은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세입자하고 집주인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가, 보수공사를 청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실제 소유주가 이제 윗집에 살고 계시다면은 윗집에서 수리 등 배상을 먼저 하고, 윗집에서 소유주가 인테리어 업체한테 구상, 재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네.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교수님, 저번에 한번 제가 공작물 네.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공작물 책임이 이제 1차 책임, 2차 책임이 있는데, 1차 책임이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이 경우에 이제 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됐을 때도 점유자가 1차 책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현재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가 점유자로서 1차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논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자기가 이제 1차적으로 먼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네. 우선 배상을 해준 다음에 집주인에게 구상 청구를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되면은 그 보수 비용이 꽤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고통일 수가 있거든요.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제 그 감안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판례로 선고를 해줬던 예 중에 하나가, 세입자 입장에서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배관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곧바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를 하고 집주인에게 조치를 먼저 해주도록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인 세입자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고 집주인이 임대인이 수리 절차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청구가 왔을 때 바로 그 소유자한테 그 통지를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은 그 배상 절차에서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지금 판례가 있으니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 사례에서는 하자 보수 절차로 해결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집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이제 좀 이제 경우를 나눠서 보면요, 아파트에서 이제 교수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놀이터라든지 뭐 그 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공용 부분이 되고, 그 세대 현관문 안에 들어오고 나서 집에 안에 있는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전유 부분이 돼 있는데요. 네.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을 이제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이제 말씀드린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공용 부분이라고 이제 나눠 놓고 나면,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가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본인 책임이죠. 그렇죠. 근데 네. 공용 부분의 문제라면은 아파트 관리단에서 공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제 경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벽에 있는 배관이 문제가 이제 되는 경우였는데 네. 영역상으로는 전유 부분이긴 했는데 신축 아파트의 안방 벽에 연결된 배관에 이음새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수가 있었던 네.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한 거죠. 배관을 제대로 잘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공사의 하자 보수 책임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공사 중에 배관을 잘못 건드린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 누수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게 외벽의 균열이나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벽 균열이 인정이 되고 콘크리트 재질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틈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고 또 아파트 옥상에서 그 방수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누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건물의 공용 부분인 아파트 옥상의 그 빗물이라든지 외벽상 균열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공용 부분의 소유자 전원, 아파트 관리단에서 배상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이 새서 아랫집에서 가구를 교체해야 하는 등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이제 가구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사정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해도 그 배상 대상이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안방에 물이 샜을 때는 침대가 당연히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침대 뭐 장문과 같은 통상적인 가구는 뭐 배상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보통 이제 골동품이라든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병풍 같은 이제 고가물이 네. 있는데 물에 젖어서 못 쓰게 됐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있는 윗집에서도 그런 골동품이나 고가의 가구가 있다라는 건 통상적으로 의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수로 이제 아랫집에서도 보수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원칙은 아랫집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윗집과 그 금액을 상의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그 견적을 복수업체로 받아가지고 그 낮은 업체라든지 중간값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이렇게 견적을 청구를 해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윗집에서 책임을 부정하면서 업체 선정 왜 이렇게 비싼 업체를 받아왔냐, 너희가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비싼 업체를 했다, 내가 아는 업체를 했으면 이거 반가격으로 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 근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를 미리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앞집에다가 윗집에 전달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수령도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번거롭더라도 윗집으로 내용 증명이라도 꼭 한번 보내시라, 이런 방법을 제가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